안녕하세요. 오늘 인사하게 된 김성호 부장입니다. 제가 발표를 좀 만들어서 이번에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제가 했던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16년 정도의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 소개를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아마 같이 할 거는 개발 쪽 얘기라든지 그리고 시니어 특화 제품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개강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뭐든지 투자할 때도 초기 투자가 중요하고 좀 대학 생활에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셨겠고 3, 4학년 학생분들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좀 제 말씀도 드리고 또 책에서 나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1, 2학년 분들은 또 신입생도 계시고 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자동차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아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질문 받고 좀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개발할 때 컨플런스라고 해서 3, 4학년 학생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코딩을 하면 상대방이 그 코딩을 보고서 뭐 변경을 하든지 뭐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는 지금 계속 로그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관련해서도 시니어 관련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16권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창업 관련해서 그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나중에 그걸 출판할 수 있으면 하게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커넥트카 비즈니스 전략인데요. 일단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프리퍼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준비하는 부분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도 내일 풋살을 할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풋살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태권도장이 있어가지고 태권도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체급에 비해서 이대현 선수 보시면 키가 한 180이 넘는데 킬로그램이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수 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몇 번, 3, 4번 가슴을 때리고 얼굴 한 대 맞으면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3 때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진로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이거 여기 QR코드 찍어놨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잘 모르니까 이거저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처음에 입사를 한 배경도 제가 군생활을 태권도도 하고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2년 6개월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보니까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 LG전자의 해외 영업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어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프라이싱만 하는 사람이 되고 제가 테크니컬 쪽 잘 모르니까 항상 그 연구원님들, 책임 연구원님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카탈로그를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위를 따는 게 맞는 건지 해가지고 학위를 그냥 석사를 땄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들어가서 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좀 기여했는 부분들은 공학도 했고 경제도 했고 경영도 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융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따 맨 끝에 말씀드릴 건데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요거 그림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 이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지금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든지 되게 사명감 있게 뭘 한 분야에서 뛰어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어도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과제 해치우려고 하려면 안 내도 된다. 과제를 하는 이유는 정말 사명감이 생길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수업 자체도 복지 쪽도 있고 산업 쪽도 있고 시니어 비즈니스도 있는데 여기서 분야를 좀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번 주 수업에서 할 건데 역행자라는 책 자청이 쓴 거 보면은 자기 관심 있는 분야 한 20권 정도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에 대한 깊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고 학생분들은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번에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내 이상형은 누구일까요?
이게 뭐냐면 식스 시그마 기법이 있습니다. 불량률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중요한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상형 항상 물어보면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성격 좋은 남자라고 1순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안 그래요. 1순위 통계는 잘생긴 남자로 해요. 이게 통계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대부분 해요. 너 정말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 누군가에 보여지는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괜찮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세대는 이따가 쭉 말씀드릴 건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이상형이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거를 그런 학교에서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수업, 저희과 수업도 있고 경영과 수업도 있고 다른 과 수업도 있으니까 쭉 들어보시면서 자기 걸 좀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 MZ 세대를 장명한 게 혹시 어딘지 아세요? 대학내일이라는 곳에서 장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누군가 장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판타스틱한 그래프는 맥킨지라든지 그런 컨설팅 회사의 상원 대리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시장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실제로 뭐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좀 4차 산업혁명 중에 자동차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많아요.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고양이, 강아지, 그다음에 AI 이렇게 있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기계가 판단하면 더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DDM이라고 해서 디시전 메이킹도 기계가 하는 그런 기업들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CEO들은 자기 직감으로 하고 성공 체험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통해요. 이따 끝에서 말씀드릴 건데 플랫폼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자본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의견을 주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컴퓨팅 파워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있냐면 차가 가면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올려요. 그럼 실제로 가지도 않는 자동차에 대한 서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계속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어디 예를 들어서 엔진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고객이 잘 때 엔진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컴퓨팅 파워가 높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진다. 예를 들어서 이상형을 만나려면 많이 만나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에 맞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누굴 좋아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차량 운전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 고객이 어떻게 갔는지를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청 데이터라든지 날씨 데이터 이런 것도 보면 다 그런 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측정하는 건데 차 안에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디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시면 보시게 될 텐데 외부 온도가 나와요. 외부 온도가 나오는데 그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온도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사물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컴퓨팅 파워랑 빅데이터가 합쳐져서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생겼다. 이게 하나의 자동차의 예인데 이제 금융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못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스마트카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바퀴 끼면 스마트카입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쪽이 아마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가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그 비행기에서 타는 효용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창문에서 영화가 나올 것 같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경쟁력은 뭐냐? 그러면 차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되는 차. 두 번째로는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잘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시사점이 뭐냐면 거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대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시니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자동차도 다 시니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음주운전 하는 부분들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없어지고 자율주행이 되면.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 노화가 되면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실제 데이터로 지금 범퍼가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품 산업 자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희 시니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스마트폰은 되게 조그만데 자동차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점점 커지고 있고 클러스터하고 스마트폰하고 클러스터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제 묶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안에서 이제 그런 회의도 할 거고 이제 다양한 영화도 볼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연결의 단절을 이을 수 있는 미개척지가 자동차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R든지 서비스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커넥팅이 안 돼 있는 제품이 있다. 이제 모뎀이 들어가거나 와이파이가 들어가거나 블루투스가 들어가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발 한번 팔고 끝이었어요. 근데 나이키도 거기다 센서를 넣어서 그 센서를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한테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거는 많은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시니어 쪽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쪽 공부를 하면서 차량 안에서의 운전 패턴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차에 타게 되면은 요즘에는 뭐 이걸 어떻게 앉는지 아니면 어떤 걸 누르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니어들에 대한 그런 제품이라든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 이런 게 다 고객 그런 거시적인 데이터를 보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고객이 어떤 거를 쓰는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예를 들어서 강의할 때 그리고 QR코드로 직접 받으면 대답하는 형식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QR코드를 넣었는데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실제로 저 아까 K 프로젝트 아까 학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 제품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보고 그러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저희 과도 있고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품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실제로 그거를 상업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아시다시피 이제 메인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산업군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깊이 보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책을 한 20권 정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면서 쓰면서 보시고 하면서 자기 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됐고요. 또 프레임을 말씀드릴게요. 20대는 항상 친구들 만나면 어디 대학 가냐는 프레임이야. 그러면 대학 잘 가는 사람이 남이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잘 못 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을 안 나가게 되죠. 근데 그 프레임만 좀 깨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40대니까 제 친구들 만나면 이제 골프하고 돈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얘기예요. 60대가 되면은 이제 건강이겠죠. 이런 프레임 안에 사람들을 맞춰서 이렇게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는 저렇게 맞추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훌륭해 보이는 사람. 근데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여기 있으시면서 얼마나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할 수 있고 실제로 산업에 도움이 되고 사회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를 나갈 때 돈 버는 거가 목적인지 아니면 명예가 목적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목적인지 훌륭해 보이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16년을 일했는데 회장님이 시키는 거를 그냥 하면 그냥 해치우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감상을 안 해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돈이 되고 사회 가치가 있다 그러면 번아웃이 안 합니다. 그럼 선을 넘게 돼요. 교수님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깊게 한번 그 책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 수업할 때 PDF
시간 될 때마다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야를 찾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바를 편의점에 하면 편의점을 창업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거, 보는 거,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데이터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을 가든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하려면 기간을 오래 두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다 말씀드렸고요. 네, 질문이 아마 없으실 것 같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계 실습 참여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직전 동계 방학 기간 중 기업 진엠에서 실습에 참여한 윤태경 학우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계 직무체험 발표를 맡게 된 1학번 윤태경입니다.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럼 먼저 직무체험이라는 게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앞서 황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말 그대로 한 달간 인턴처럼 기업에 출퇴근하면서 기업의 직무를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방학 때 진행이 되고요. 2023년 동계 기준으로 1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볼 수 있는 점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는데요. 다른 말로는 교수님들께서 늘 강조하시는 현장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그럼 먼저 진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엠은 누구나 어디서든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숙박, 여행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중에서도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레지던스, 즉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존 숙박시설과는 달리 객실 내에 주방과 세탁시설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치 펜션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Y 커넥션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산 LCP, 대구 메리어트 호텔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리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단순히 잠만 자는 용도의 숙소가 아닌 특별한 숙소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인스타 감성을 자극하는 숙소를 개발해서 직영 중에 있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현재 준비 중인 신사업 고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모델의 사업인데요. 제가 이번 직무체험에서 참여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업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는 제가 수행했던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아직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은 신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블러 처리를 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진행에서는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흐름을 읽고 현재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신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버레더 사업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에 만들어진 신생부서이고요. 저는 이곳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진행한 업무는 크게 자료조사 및 리스트업, 아이디어 제공 및 사업 분석 마련이 있는데요. 그리고 협력이 가능할 만한 혹은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해서 리스트업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마련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과의 미팅에 참석하거나 협력 포인트 등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굉장히 잦았는데요. 그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시니어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논문 등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체험을 통해 느낀 점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예상과 현장 직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원래 생각했던 업무는 사무 업무였는데요.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막상 제가 했던 업무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기획 구상 단계의 사업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보니까 이를 위한 업무가 주가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료조사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자료조사보다는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심층적인 조사의 경우가 많았고요. 시니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제안한 내용들은 대부분 즉각 받아들여져서 사업에 녹아들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제가 생각보다 사업의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연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이 과연 직무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이징 인플레이스, 노아의 3요소, IoT 기기, 실버 타운 등 짧던 길던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했습니다. 좀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들었던 실버의 모든 강의가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시니어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종류의 수업만 듣지 말고 다양하게 이곳저곳 발을 담가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경영이나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으니 하이스케어, 금융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나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만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소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 나와서 업무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할 때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쪽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그걸 실버 산업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반쪽짜리 전공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별로 꼭 한 번씩은 수강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럼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저도 이제 3학년이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다 보니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개론 포지션의 수업이라든가 건강관리론, 용품산업론 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직무체험이 진로 선택이나 역량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사실 핵심이겠죠.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 직접 스며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운영 체계, 사업의 종류 및 진행 현황 등 제3자로서는 알기 힘든 다양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체감할 수 있었고요. 한마디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 및 사업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버레저 사업부의 사업은 아직 태동 단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회의에도 큰 진전이 없을 때도 있었고 어느 정도 구체화된 상황에서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막연한 아이디어 수준의 새로운 사업을 구체화, 현실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때 진행했던 업무를 통해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활용해서 논리를 구축하고 보강하는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는데요. 기업의 분위기 같은 것도 체험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나와 과연 제일 잘 맞는 직무 환경인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추후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직무체험, 과연 추천할 만한가? 앞에서 저렇게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할지 짐작하시겠지만 무조건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는 기업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직무체험으로 회사 일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겪어본 환경이 나와 맞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 구상 단계의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경험해보는 것도 그냥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도 없고 대외활동 경험도 없어서 신청해봤자 떨어질까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덧붙이고 약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직무체험을 신청할 당시에 아무런 스펙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번 방학 때는 자격증이나 따고 직무체험은 다음에 해보던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수님의 권유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면접 때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예상과 달리 붙어버려서 얼떨결에 직무체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입자가 본전이니까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랑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준비해서 도전해보는 그 일련의 과정이 그 경험이기 때문에 다들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